노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정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60대 이후부터는 갑자기 자주 떠오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가는 삶이었고, 중년에는 버티는 삶이었다면 노년의 삶은 유지하고 조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오늘 영상은 이 질문들에 정답을 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판단 기준을 드리려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노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다 괜찮을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성격 때문도 운 때문도 아닙니다. 의학, 심리, 노화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생활의 기준이 다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의 건강 비법,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해답. 이런 이야기는 노년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은 60대, 70대에 들어서며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7가지 기준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바로 그 구분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의 나에게 맞을까? 이건 예전의 기준을 아직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나를 편안하게 할까? 더 지치게 할까? 이 질문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7가지 핵심 기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행복한 노년은 기분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온다. 설명. 많은 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순서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면 행동했고, 중년에는 책임 때문에라도 움직였지만, 노년기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학, 노화 심리에서는 이 시기를 자발성보다 구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의외로 기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의 리듬을 관리합니다. 사례 1. 60대 초반 은퇴 직후. 62세 A씨. 은퇴 후 가장 좋았던 건 아무 일정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자유로웠지만 점점 기상시간 불규칙, 식사시간 밀림, 하루 종일 TV 휴대폰 반복. 그러다 보니 기분이 가라앉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성격도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지탱하는 리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례 2. 70대 초반 평범한 일상 유지. 반면 71세 B씨는 아주 단순한 규칙만 유지했습니다. 기상시간 30분, 오전 산책 또는 외출, 점심 이후엔 무리한 약속 없음. 대단한 목표는 없었지만 하루가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공통된 표현은 이렇습니다.
행복하진 않아도 불안하지는 않다. 노년의 안정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3. 지병 있는 68세. 68세 C씨는 관절과 심장 문제로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간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서만 고정했습니다. 일어나면 씻기, 씻고 나면 간단한 움직임, 움직인 뒤 식사. 시간은 달라도 흐름은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에 맞는 리듬 조정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해진다. 노년에는 하고 싶은 걸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도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외 설명. 중요. 수면 장애가 있는 분, 우울 불안이 심한 시기, 회복기 수술 직후. 이런 경우에는 규칙이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완벽한 리듬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돌아갈 최소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행동 기준. 정답 아님 판단 기준. 다음 질문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반복되는 최소한의 구조가 있는가? 기분이 안 좋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 있는가? 하루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드는가? 흘러갔다는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년의 안정도를 말해줍니다. 2. 인간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소모되지 않음이 기준이다. 설명. 노년기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이런 말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 괜히 갔다 왔나 싶다. 노년의 인간관계 문제는 외로움보다 소진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했지만 노년에는 관계가 체력을 소모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사람을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소모되는 관계를 줄입니다. 사례 1. 65세 동창회 중심 생활. 65세 A씨는 사람 만나야 늙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동창회 모임 식사 약속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전날부터 피곤했고 모임 후에는 며칠씩 쉬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사례 2. 72세 소수관계 유지. 72세 B씨는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만나고 나서 에너지를 뺏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남겼다는 것. 사례 3. 70대 후반 배우자 중심 생활. 70대 후반 C씨는 인간관계를 대폭 줄이고 배우자와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사람을 끊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었더니 마음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진다. 실제로는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수록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많을 때 생깁니다. 예외 설명. 배우자 사별 직후, 갑작스러운 사회적 단절 상태. 이 시기에는 관계의 질보다 접촉 빈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영구적인 기준이 아니라 회복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동 기준, 판단 질문.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쉬고 싶은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가? 연락을 미루게 만드는 이유가 피로인가, 거리인가?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줄여야 할 관계를 알려줍니다. 3. 돈의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통제감이다. 설명. 노년기에 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없어서 불안해요. 그런데 실제 상담과 연구를 보면
불안의 원인은 액수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편안하고 어떤 분은 늘 불안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입니다. 노년기의 돈 불안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 커집니다. 사례 1. 60대 중반 자산은 많지만 불안한 경우. 64세 A씨. 부동산, 예금, 보험이 여러 개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다 자식들이랑 나눠서 관리하니까요. 자산은 충분했지만 의사결정은 남에게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불안은 돈이 줄어들 때가 아니라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커졌습니다. 사례 2. 70대 초반 소득은 적지만 안정적인 경우. 71세 B씨는 연금과 소액 저축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달 지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어디서 조절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사례 3. 68세 자녀 지원이 반복된 경우. 68세 C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반복되면서 본인의 노후 계획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결국 불안의 핵심은 지출 자체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노후에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 아끼는 것이 해답일 수는 있지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노년기의 핵심은 적게 쓰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외 설명.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의 긴급 상황. 이런 경우에는 통제감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태를 영구적인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 기준, 판단 질문.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예상 지출을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가? 돈을 쓰는 결정이 내 의지에서 나오는가, 미뤄진 결과인가? 불안의 원인이 부족함인지 모름인지 구분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 자산보다 노후 안정도를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4. 건강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다. 설명. 노년기에 건강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하죠. 맞는 말입니다. 노년에는 아프지 않은 상태가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완벽하게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년기의 핵심 지표는 질병의 유무보다 회복 속도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례 1. 60대 무리한 건강관리. 61세 어씨는 지금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갑자기 운동 강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처음엔 의욕적이었지만 관절 통증이 생기고 한번 쉬기 시작하자 운동 자체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사례 2. 70대 가벼운 지속형. 73세 B씨는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만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다음 날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못해도 몸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아요. 사례 3. 지병 있는 65세. 65세 C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지만 완벽한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기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무리했는가? 내일 일상에 지장이 있는가? 이 간단한 기준만으로도 병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아프면 운동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운동 여부가 아니라 강도와 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얼마나 했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회복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예외 설명. 급성 통증, 수술 직후, 심각한 어지러움 문제. 이 시기에는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관리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행동 기준, 판단 질문. 다음 질문으로 자신의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일상이 가능한가? 통증이 쌓이는 느낌인가? 사라지는 느낌인가? 건강 관리가 나를 안정시키는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현재의 건강 상태보다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5. 노년의 역할은 쓸모가 아니라 의미로 바뀐다. 설명. 노년기에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인가? 로 자신을 판단했고, 중년에는 쓸모 있는가? 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바꿉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사례 1. 퇴직 후 완전 무역할 상태. 66세 A씨는 퇴직 후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신을 설명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요즘 뭐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붙잡아주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된 70대. 72세 B씨는 손주 돌봄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에게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본인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이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돕는 역할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주 1회 역할 유지한 경우 69세 C씨는 아주 작은 역할 하나만 남겼습니다. 주 1회 봉사, 정해진 요일의 취미 모임, 특정 시간에 책임 있는 활동. 이 역할은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이번 주도 내가 필요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노년에는 아무 역할도 없어야 편하다. 완전한 무역할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역할은 크기가 아니라 의미와 선택권이 기준입니다. 예외 설명. 극심한 번아웃, 장기 간병 후 회복기. 이 시기에는 역할을 줄이는 것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기준이 아니라 회복용 조정입니다. 행동 기준 판단 질문. 다음 질문으로 현재의 역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할을 내가 선택했는가?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가? 아쉬움이 드는가? 끝나고 나서 허무한가? 조금이라도 채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유지해야 할 역할인지 조정해야 할 역할인지를 알려줍니다. 6. 감정 관리는 참는 게 아니라 해석을 줄이는 기술이다. 설명. 노년기에 감정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감정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감정에 붙는 해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년에는 이렇게 연결되기 쉽습니다. 오늘 피곤하다 이제 끝인가 보다. 연락이 없다 나를 잊었나 보다. 몸이 아프다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해석을 멈춥니다. 사례 1. 자녀 연락 문제로 힘든 70대. 71세 어씨는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바쁜 시기, 연락 빈도 차이, 그럼에도 소홀해졌다는 해석이 감정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사례 2. 몸 상태에 과잉 의미를 부여한 60대. 63세 B씨는 하루 컨디션이 나쁘면 바로 최악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증상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례 3. 해석을 멈춘 68세. 68세 CC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 내 생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긍정이 아니라 과잉 해석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좋게 보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지칩니다. 예외 설명. 지속적인 우울, 무기력 수면 장애, 이유 없는 불안. 이 경우에는 해석 조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동 기준 판단 질문.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은 사실인가 추측인가? 이 생각이 나를 보호하는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같은 상황을 친구에게도 똑같이 해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멈춰야 할 생각을 알려줍니다. 7. 행복한 노년은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의 기술이다. 설명.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뒤처지면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노년기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계속 쌓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기준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기준을 하나씩 덜어낸다는 점입니다. 사례 1. 비교를 내려놓은 70대. 74세 어씨는 예전에는 늘 주변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아직도 일을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내 하루가 처음으로 보이더라. 사례 2. 체면을 내려놓은 60대. 67세 B씨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체면의 기준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자 오히려 자책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을 바꾼 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몸이 편한 게 제일이더라. 사례 3. 기대치를 조정한 68세. 68세 C씨는 자녀, 배우자, 본인에게 여전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조정하자 실망도, 분노도 크게 줄었습니다. 기대를 낮췄더니 사람들이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덜어내면 포기하는 것이다. 덜어내면 포기가 아닙니다. 집중을 바꾸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예외 설명. 삶의 목표를 잃은 상태. 갑작스러운 상실 직후. 이 시기에는 무조건 덜어내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하나 세우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행동 기준 판단 질문. 다음 질문으로 하나만 골라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없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을 걱정은 무엇인가? 덜어냈을 때 가장 먼저 편해질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이 노년을 가볍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엔딩. 행복한 노년은 완성형이 아니라 조정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준을 조금 조정해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특별히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늘리기보다 소모를 줄이고 돈의 크기보다 통제감을 지키고 완벽한 건강보다 회복 가능한 선을 남기고 쓸모보다 의미를 선택하고 감정을 참기보다 해석을 줄이고 더하려 하기보다 하나씩 덜어냅니다. 이 모든 걸 오늘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예전의 기준이구나.
이건 지금의 나에게는 무리였구나. 이건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나만 알아차려도 삶은 이미 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루에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조정의 누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